저는 광주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어떤 사건, 어떤 참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또 분노하고 제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 같은 사고, 참사가 또 발생을 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의 목숨을 돈 몇 푼에 바꾸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범죄인데요. 광주 붕괴 참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합동 재개발 구역이 있고 이제 그 재개발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이었는데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의 건물을 이제 해체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한순간에 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시내버스를 사실 그대로 덮쳤어요. 아이고. 평온했던 수요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버스 정류장. 54번 시내버스는 여느 때처럼 천천히 정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 서 있던 5층 건물이 기우는가 싶더니 와르르 순식간에 도로를 덮칩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 철거 과정 중에 그 무너진 이유가 뭐였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법과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공사 현장이었고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사나 해체 공사 과정을 좀 지켜보는 감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 감리 제도가 사실 전혀 실질적이지 않았고 비상주로 감리를 해서 이 감리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요. 감리자가 형식적으로 감독했고 또 시간에 조금 쫓기다 못해서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붕괴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해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해체 계획서도 사실 상당히 부실하게 작성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안전에 관한 부분은 안전의 어떤 조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떤 계획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어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건물 해체 계획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작업자 안전관리, 철거 현장 주변 안전관리라는 포괄적인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건물 개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은 없습니다. 광주동구청은 이 엉터리 해체 계획서를 그대로 허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쓴 해체 계획서조차도 이들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든요. 건물이 5층의 건물이기 때문에 5층에서부터 차례대로 건물을 철거한다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계획이죠, 네, 그게. 계획이었는데 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이 사실 중간을 마치 동굴을 파듯 5층이 아닌 중간 부분을 먼저 철거를 하죠.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거 약간 저희 일반인들이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봐. 가잖아요. 중간으로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죠. 네, 철거하는 과정에 이 굴착기라는 게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굴착기가 높은 상층부를 제대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팔이 긴 길이를 가진 롱붐이라는 굴착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비용의 문제로 팔이 짧은 굴착기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이 굴착기의 팔 길이는 10m. 흙더미 위에 올라가도 여전히 건물 안쪽 벽까지 닿지 않습니다. 닿지를 않기 때문에 이 굴착기가 옆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성토 작업이라 그래서 네. 이제 흙더미 같은 걸로 건물 높이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성토체를 만들거든요. 이 사람들이 더 성토체의 높이를 더 높이 쌓았던 거예요. 네. 원래 계획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건물과 멀리 떨어진 곳에 흙을 쌓고 30m짜리 굴착기가 멀리서 위층부터 차례로 철거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건물 벽에 기대 흙더미를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토체가 사실 건물에 행해지는 압력이 더 높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주변에 이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먼지를 좀 줄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해서 살수 작업을 매우 과도하게 그날 합니다. 당시 굴삭기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토체가 결국에 물을 많이 머금게 되고 이 무게가 무거워졌네요. 점점 무거워지면서 성토체가 이 건물 안쪽으로 갑자기 흘러 들어가고
건물의 1층 바닥이 지하로 무너지면서 사실 손 쓸 틈 없이 순식간에 건물이 완전히 전도되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덮치게 된 사건인 거죠. 아니 저희들이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네. 저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무리한 방식. 제가 봤을 땐 결국 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이게 무리한 공사 일정을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된 방식은 불법 재하도급 공사가 원인입니다. 원래 이 공사는 한 이제 종합건설 회사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요. 50억의 수주를 받습니다. 50억. 철거만. 그리고 이 종합건설회사가 다른 철거 업체에게 이 철거만을 따로 공사를 해달라라는 계약을 맺어요. 이 도급 계약인데 여기까지는 전혀 불법적이지 않아요.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적인 하도급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철거 업체가 이제 다른 또 한 번 더. 업체에게 또 재하도급을 합니다. 이게 불법 재하도급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고 실제로 이런 식의 불법 재하도급이 관행적으로 정말 그럴 것 많이 같아요. 일어나고 그럴 것 있거든요. 같아요. 이거는 사실 외부에서는 이게 불법 재하도급인지 합법적인 것인지 아니면 고용 형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사 가격이 원래 50억이었거든요. 이 철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근데 결국에 이런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9억이 됩니다. 50억짜리 공사가 하도급의 하도급을 거치고 9억이 되는데 그럼 원래 9억에 할 수 있었던 공사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겠죠. 네. 41억이 그냥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날아간 거네요. 41억이 어디 갔을까요? 네. 재하도급은 이제 건설안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 불법 재하도급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거든요. 근데 실제로 처벌되는 게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보면 정말 많이 없어요. 참 알아내기 어려운 범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일상에서 건설 현장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그 명분 하에 이런 식으로 바로 버스 정류장이 옆에 있으면 최소한 정류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그 정류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너무 기본적인 것도 행해지지 않고 진행된 철거 공사였던 거죠.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범죄 중에 뭐가 있으세요? 저는 도핑 테스트, 약물에 관련된 범죄. 가장 예. 많죠. 사실 도핑이라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 성행을 했는데 성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소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두 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의 장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특히 이제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나라들이 그 당시 소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하고 동독이었대요. 동독.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할 리가 없는데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동독이 몇 위였는지 아세요? 국가 순위? 거의 2, 3위 아닌가요? 2위죠, 2위. 2위 맞아요. 동독이 2위를 할 만큼,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조사를 해보니 95% 가까운 선수들이 다 약물 주입 받았고, 이 약물이 그냥 주입해서 근육이 잘 붙고 이러는데 도움만 준다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인간을 증강시키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스테로이드는 우리 피부 뭐 바른 약에도 스테로이드라고 써 있.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는 약에는 많이들 쓰이는 성분이죠. 근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거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호르몬은 안 나오게 돼요. 고환이 아주 작아지죠. 이게 들어가서 온갖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래 못 가요. 남성 못 살게 되는데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레아스 크리거라는 여성 투포한 동독 선수였는데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이제 약을 자꾸 투입받다 보니 남성화돼 가는 거예요. 남성화. 자꾸 이제 수염도 막 나고 몸에서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지나자 24살인데 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으로 살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안드레아스가 아니라 안드레아스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원래 하이디예요. 하이디 크리거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올림픽에서 이걸 절대 금지 이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기 끝나면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맞아요. 가서 소변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네. 지금 무조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요. 그 올림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벤 존슨이냐 칼로이스냐. 칼로이스와 사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과 100m 육상이잖아요. 100m 육상에서 당시 최고의 핫 이슈는 칼로이스가 이제 그전 올림픽에서 1등을 금메달을 했었고 이제 2연패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벤 존슨은 새롭게 나타난 스타인데 캐나다. 그렇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새로운 별과 그 오래된 스타와 누가 이길 것인지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차려. 그때 벤 존슨이 이제 100m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 신문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문 1면에 이따만하게 벤 존슨 약물로 그 박탈당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칼로이스가 진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때 8명의 선수가 결승을 뛰었는데요. 결과적으로 6명이 약물로 걸려요. 결과적으로. 다 만연해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이건 너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칼 루이스도 세계 약물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서 설명을 했대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넘겨준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약물이 만연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도핑 테스트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이제는 못하는 걸로 널리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러시아에서 사실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 육상연맹이 거기에 딱 가담을 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이걸 해왔다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잡히게 돼요.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5년간 열린 국제 대회에서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해 전 종목 선수들의 도핑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정부에서 아예 그 연맹에서 다 만들어서 준대요.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귀족 부인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물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평소에 그 소변을 받아서 냉동시켜서 보관한대요. 근데 도핑 테스트를 위해서 소변을 채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어딘가 모아놓잖아요. 이제 정부 요원이 침투를 해서 바꿔치는 식으로 해서 버텨온 거예요. 야,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밝혀지죠. 밝혀져가지고 IOC에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맞아요.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 나라 이름 못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국기도 못 쓰고. 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리고 깃발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하고 다음에 금메달을 따더라도 그 보통 금메달을 따면은 시상대에 서 있고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를 연주하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동경 도쿄올림픽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했지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제재인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이름을 걸고 가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